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10명이 넘게 발생했고 어린이 환자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보도국 김지수 기자와 함께 현재까지의 국내외 상황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 대거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국내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오늘 오후 코로나19 환자 5명이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자가 51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 오늘 오전 15명이 추가 발생한 것까지 합치면 모두 하루 만에 20명이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확진된 환자 5명은 모두 31번 환자인 61세 한국인 여성과 연관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 31번 환자와 연관성 있는 환자는 모두 15명입니다. 그 15명 가운데 14명은 31번 환자와 같은 그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닌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 1명은 31번 환자가 입원했던 한방병원 직원입니다. 그 나머지 5명은 오늘 오전에 발생한 사람들입니다. 3명은 대구 경북 지역 환자지만 31번 환자와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1명은 20번 환자의 11살 난 초등학생 딸입니다. 그 다른 1명은 서울 성동구에서 나왔는데요. 77세 한국인 남성입니다. 해외 여행력이나 확진자 접촉력이 없어서 당국이 감염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성동구에서 나온 환자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발생했던 29번, 30번, 31번 환자와 같이 해외 여행 경험이 없고 그 접촉자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 가운데 그 12명은 퇴원한 상태고요. 어제까지 발생했던 그 환자, 그 나머지 환자 19명은 그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네, 오늘 상황, 특히나 좀 대구의 상황을 보면 이제 좀 지역사회 유행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사실상 의료계에서는 이게 좀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9번, 30번, 31번 환자처럼 오늘 성동구에서 나온 환자도 해외 여행력이 없고 기존의 그 접촉자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또 대구와 경북에서 무더기로 발생한 환자들 역시 31번 환자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31번 환자는 해외 여행력이나 확진자의 접촉력이 없습니다. 그 대한의사협회에서 좀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그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 객관적인 그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근거가 쌓이고 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오염 지역에 대한 여행이나 확진자의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그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그 며칠 전 그 브리핑에서 29번, 30번 환자를 설명을 하면서 이들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제 지역사회 감염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해외 사례를 들면서 국내 역시 그 새로운 유행 양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이 임박했다는 것도 이제 보건당국이 며칠 전 암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 지역에서 그러니까 무더기로 환자들이 발생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른바 슈퍼 전파가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슈퍼 전파하면 우리 과거 2015년 그 메르스를 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슈퍼 전파자 아직까지는 좀 민감한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31번 환자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보건당국은 31번 환자가 방문한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슈퍼 전파 사건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당국은 교회에서 워낙 접촉자가 많은 것으로 보여서 그 교회 전체에 대한 그런 선별 검사와 진단 검사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대구 신천지 교회 어떤 공간에서 또 어떤 날짜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이 됐는지 조사와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31번 환자와 또 이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14명의 환자, 그러니까 총 15명의 그 환자가 이 교회에서 감염됐다는 건데요. 아무튼 그 슈퍼 전파의 그런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슈퍼 전파 사건이 있으나 누가 감염원이고
또 어떤 경로로 감염이 예. 됐는지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슈퍼 전파자 메르스 때 이제 처음 저도 알게 된 그런 단어인데요. 예. 과거 메르스에서는 186명이 이제 확진을 받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슈퍼 전파가 153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186명 중에서 5명이 슈퍼 전파자인데요. 예. 우리 예전에 그 14번 환자라고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삼성서울병원에서 대거 많은 감염을 이제 일으켰는데 예. 그 14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85명의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중에서 81명은 그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을 일으킨 것이죠. 예. 네. 생각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네네. 오늘도 이렇게 대구에서 짧은 시간 안에 대거 확진자들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음압병실 좀 부족하지는 맞아요. 않을까. 네. 사실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네. 이 병실이 좀 부족했던 네. 적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우려가 되네요. 네, 지금 그 음압 병상이라는 걸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 그 음압 병상은 그 환자, 이제 호흡기 환자, 뭐 결핵이나 아니면 전파력이 이제 심한 것들, 예. 뭐 메르스나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압 병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 음압 병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병실은 똑같아요. 저도 취재 때문에 몇 번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보통 뭐 1인실일 수도 있고 다인실일 수도 있는데요. 똑같은 그 병상이지만 그 안에 기압이 바깥의 기압과 차이가 나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이 안에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처치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비말이든지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분출되잖아요. 그렇죠. 분출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의료진들은 그런 보호 장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압 차를 낮게 해주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않게 되는데 지금 그런 음압 병상이 지금 전국에 한 8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 지정 음압 병상 뭐 이런 것도 있고 시도에서 지정한 음압 병상이 있고 300병상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음압 병상을 이제 짓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800여 병상이 있는데요. 좀 아직까지는 그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한 54개의 병상이 있고 경북에는 34개의 병상이 있는데 네. 지금 대구에서 지금 무더기로 지금 감염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에 그 대구시에서도 시장에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예.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좀 협조를 요청하고 또 중앙 당국이 좀 조정을 해서 이런 거를 다른 지역과 좀 효율적으로 환자를 이송을 해서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음압병상이 정말 부족하면 그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예. 그런 거를 좀 촉구하는 그런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그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또 부족한 게 역학조사관이에요. 아하. 역학조사관이라는 것은 접촉자를 확인하고 이제 어떤 그 감염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감염자가 어디를 다녔는지 그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뭐 의사인 경우가 있고 또 의사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예. 지금 사실상 역학조사관은 너무나 지금 적은 실정인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시 소속 역학조사관이 2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 CCTV나 이런 것들은 다른 일반 공무원들이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예. 이런 어떤 바이러스가 노출이 됐을 때 그도 이제 이게 좀 탐정 같은 마음으로 어디 뭐 감염자의 신용카드를 이제 조회를 해서 어떤 그 역학적인 고리를 찾는 거는 네. 좀 의료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정부의 좀 총체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주목이 되는 게 어린이 환자가 처음으로 네. 발생을 해서 아마 학부모들은 상당히 좀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내 첫 어린이 환자가 그 11살 초등학생 여아인데요. 예. 이 어린이 환자는 20번 환자의 딸입니다. 예. 이 어린이 환자는 이달 2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었는데요. 교육부는 이 어린이 환자가 다니는 학교가 이제 종업식을 해서 학생들과 접촉이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오늘 그 어린이 환자가 나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텐데요. 방금 전에 좀 보도가 된 바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현재 이 어린이는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 그 주치의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건강하고 양호한 상태다. 예. 그리고 우리 체온은 36.5도가 정상 체온인데요. 이 여아는 36.8도예요. 그러니까 아하. 0.3도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의학적으로 볼 때는 정상에 가까운 그 체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상기도 감염이라고 해서 기도 위쪽,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목이 아프고 인후통 같은 게 그게 보통 상기도 감염이라고 하는데 예. 그 정도의 감염이 있고 또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찍었는데 폐렴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서 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돼서 격리병상에 들어갔는데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제 엄마를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좀 울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엄마는 다른 데서 그 격리병상, 다른 병원 격리병상에 있는데 좀 협조를 얻어서 엄마도 이 분당 서울대병원 바로 이제 옆방으로 옮겨와서 이제 둘 다 그 격리병상에 있지만 아이와 함께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또 하나 제가 좀 소개해드릴 논문이 있는데요. 예. 그 중국 연구팀이 이 신종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워낙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말은 또 거꾸로 말을 하면 뭐냐면요. 희생자는 많지만 임상적인 데이터는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코로나19가 더 나타나면 안 되겠지만 몇 년 후라도 그렇지만 그게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연구진들이 발표한 게 있는데 그 확진 판정을 받은 한 34명의 어린이들의 그런 좀 상태를 봤더니 어른에 비해서 심각한 사례는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소아 감염이 성인보다 약했고 흔한 증상으로는 좀 열이 나고 그런 기침이 있을 뿐이지 좀 심각하거나 중증인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아하. 34명의 사례이긴 하지만 이건 좀 유의미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것은 2달여 전에 중국에서 처음 발생을 했고 우리도 이게 신종 감염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중국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논문에 의결하면 우리가 좀 어린이 같은 경우는 좀 어른과 다르다. 사실 좀 이런 얘기가 의학계에서는 있어요. 뭐냐면요. 어린이들은 성장 과정에 있고 아무래도 면역력이 어른에 비해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른에 비해서 좀 이런 감염병에 취약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예. 글쎄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그런 상황들과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그 중국 연구팀에서 발표한 그 내용이 좀 설득력을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좀 어린이 확진자가 현재 상태는 건강하다고 하니까 정말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렇게 해외여행 경험이 없고 또 네. 확진자들과 접촉하지도 않은 환자,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김지수 기자와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지금 당국이 취하고 있는 봉쇄 전략, 네. 좀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엊그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여태까지는 이제 보건당국이 입국자를 중심으로 대상으로 한 검역 또 접촉자의 자가 격리 이런 봉쇄 전략을 썼지만 예. 지금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불특정 감염에도 대비하려면 두 가지 트랙, 그러니까 투 트랙 전략을 대비해야 되는데요. 물론 입국자 그런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불특정 감염에 대비한다는 건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을 조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의심 환자를 이제 검사하도록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한감염학회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감염내과 전문의들의 모임인데 그 코로나19는 질병 특성상 그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치명률이 낮지만 전파력은 더 높은 만큼 최악의 경우 지역사회와 병원 내 그 대규모 유행을 그 염두에 두고 방역책을 정비해야 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예. 그러려면 의료기관별로 코로나 환자 선별이 필요하고 경증이냐 중증이냐 또 아니면 일반 환자냐 이런 거를 분담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자면 보건소가 있어요. 보건소가 있으면 여기서는 의심 환자 선별 진료를 하도록 하고
응급실, 대학병원 응급실 같은 데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왔으면 감별할 수 있도록 하고 예. 또 이제 일반 환자가 또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지자체별로 보면 공공의료원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공공의료원에는 정보 지원이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의심 환자나 경증 환자를 두도록 하고 중증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 지정 격리 병상 네. 대부분 대형 대학병원이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분류를 시켜야 한다. 예. 예,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 관리를 좀 병의원 기관별로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맞아요.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네네. 또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좀 더 많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좀 많이 활용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자를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서 그 치료 병원을 구분하자는 건데요. 이 말은 이제 병원을 이제 방역과 치료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가자 이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 의료진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예. 중국 같은 경우들도 막 사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별 진료소를 가면 의료진들이 그 보호 장구를 하고 있는데 그 보호 장구를 할 때는 보통 30분 이상이 소요가 돼요. 옷을 예. 입고 장비를 사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의료진들은 대부분 응급실이나 중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실과 또 응급실에서 차출을 하다 보면 아하. 이 의료진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이 초과하게 되고 이게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이제 의료기관별로 경증, 중증, 의심 환자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나눠서 간다면 의료진의 피로도는 우리 국민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서 갈 수 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의료진들의 업무 강도, 피로도도 상당히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31번째 확진자 대구에서 이제 처음으로 네. 확진된 61세 여성 의사의 이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2차례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현행법에서는 그 지방자치제장이 그 1급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할 뿐 의료인이 그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또 환자가 의료인의 검사 권고를 거부했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31번 환자는 교통사고로 이제 대구의 한방병원에서 입원을 하다가 예. 지난 8일에 인후통이나 오한과 같은 증상을 보여서 이제 병원 측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환자는 해외에 가지도 않고 나는 확진자가 만난 적도 없고 증상도 경미하다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방병원에서 또 이 CT 검사를 했는데 31번 환자에게서 폐렴 증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해서 두 번째도 권유를 했는데 네. 이제 받지를 않고 있다가 예. 이제 증상이 심해져서 보건소를 가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부분 또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예. 만약에 이제 31번째 환자가 의사 권유대로 좀 조기에 발견을 했다면 네. 좀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내일부터 이제 해외를 다녀오지 않은 환자도 의사가 코로나19로 의심이 되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예. 지난번 29번 환자 이야기를 할 때 그 고대 안암병원 그 의료진이 이제 의심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됐잖아요. 예, 예. 그거와 같이 이제 해외 여행력이 없어도 의사가 코로나19로 의심할 경우 그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응이 이제 바뀝니다. 예. 물론 지금도 이제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하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 보면 지역사회 감염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정부가 이런 제도들을 이제 마련했으니까 의료기관들도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국민들도 좀 책임감 있게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에 중국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어제까지는 좀 주춤하는 모양새였거든요. 네네. 네, 어제까지는 주춤했는데 사실 오늘 하루도 좀 주춤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 동안 사망자가 136명, 확진자는 1,700여 명 나와서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이제 코로나 발생 2달여 만에 중국 본토에서 누적 사망자가 2,000명,
누적 확진자가 7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중국 전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일까지 5천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16일까지 사흘째 2천 명대로 이제 유지하다가 17일부터는 이틀째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본토 박사정은 좀 나빠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그 정박 중인 그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속출해서 일본 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서 이제 5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그 교회가 하나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80명이 넘었는데 한 20명 이상 넘게 그 교회 감염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요코하마 항에 있는 그 문제의 일본 그 크루즈선에서 우선 1차적으로 500명이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아서 하선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중국에서는 의료진 희생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를 쓰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진의 그 목숨은 사실 그 개인의 목숨이지만 이런 감염병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진짜 여러 사람의 그 목숨과 연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워낙 지금 후베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우한에 있는 그 우창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병원의 병원장인 류즈밍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류즈밍이 사망한 데 이어서 또 간호사가 사망을 했는데요. 얼마 전 그 영화 감독이 사망했다는 그 일가족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 감독 창카이가 있는데요. 예. 이 이제 간호사가 그 영화 감독의 누이가 됩니다. 누이가 되는데 이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과로에 시달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간호사의 지인들이 그 웨이보에 그러니까 중국판 트위터인데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어요. 예. 그 이제 간호사가 친구의 말에 따르면 방호복이 없어서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가족의 감염이 우려된다. 그리고 나도 좀 감염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글을 남겼다고 이제 친구가 그 웨이보를 통해서 그런 글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의 반응을 좀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의료진의 그런 피로가 쌓여서 과로로 가서 사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허술한 방역 체계로 인해서 이제 희생이 됐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가족이 이제 사망을 했고 또 우창병원에 그래서 우한의 좀 영웅이라고 불렸던 의료진인 그 우창병원장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유즈밍 우창병원장입니까? 방금 언급하신 네. 이 얘기도 잠깐 좀 소개해 네, 주실까요? 잠깐 이야기를 예. 드리자면요. 이제 우리가 거점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전염병이 딱 이제 발생을 하면 그거를 이제 전담해서 이제 치료하고 네네. 검사를 하고 한 그런 병원인데 그 우창병원 같은 경우는 그 우한에 아주 엄청 큰 병원인데 예. 한 의료진이 9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엄청 큰 거죠. 엄청 크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가 이제 터졌을 때 이 900여 명이 여기서 정말 열심히 환자들을 치료하고 해서 많이 언론 보도도 되고 했는데 예. 지난달 한 중순부터 감염이 좀 심각해졌는데 그 류즈밍 원장이 지난달 중순부터 집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아내도 다른 병원의 간호사인데 나중에 그 병원장이 본인이 감염이 된 걸 알면서도 이제 워낙 많은 의료진들은 이제 본인이 지휘 감독하다 보니까 병원에 남아서 이제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는 감독을 하는데 예. 부인한테 내가 감염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인 부인이 그럼 내가 가서 간호를 해주고 싶다. 이제 어떤 안 좋은 걸 예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 이제 오지 말아라. 감염이 될 수 있다 해서 이제 끝까지 의료 전선에서 이제 여러 의료진들을 이제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다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들은 어쨌든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 가족 그리고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힘을 쓰다가 이제 숨지게 된 것이죠.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외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현재 국내 신규 확진자가 오늘 대거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또 당국대로 대처가 필요하겠고 국민들은 또 국민들대로 개인 위생 수칙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